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TX 사태로 인해서 위기를 맞은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경지윤 헤이비트 콘텐츠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솔라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솔라나는 대표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초고속 고성능을 전면에 내세운 네트워크입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수수료가 좀 비싼 이더리움을 저격했기 때문에 일명 이더리움 킬러의 대표라고도 네. 불렸는데요. 네. 플랫폼 코인으로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초기부터 이제 NFT나 디파이의 이제 기능을 지원하면서 생태계와 플랫폼 역시 이더리움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커졌었습니다. 솔라나가 사실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실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잘 나갔죠. 과거에 위상이 네네. 좀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 관계에 놓인 플랫폼 코인으로는 이제 이더리움과 네. 이제 BNB, 네. 바이낸스 코인 다음으로 솔라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각광을 받았는데요. 올해 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이제 BNB, 네. 그리고 4위가 솔라나에 이제 위치할 정도로 심지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USDT도 제쳤을 당시 이제 수준을 보면은 사실 초기에는 정말 잘 나갔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5위에서 16위 정도를 차지하고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FTX와 솔라나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네. 동시에 이제 FTX 거래소의 간판급 코인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있었습니다. 네. FTX의 CEO였던 이제 SBF가 SNS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언급, 일명 이제 샤라웃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수차례 했었고 이제 FTX가 솔라나와 함께 만든 이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인 세럼도 있었고요. 네. 또 FTX가 이제 솔라나 기반의 토큰과 프로젝트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한마디로 든든한 후원자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TX가 솔라나의 뒷배를 봐주는 약간 그런 관계였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지금 오늘 이 자리는 팀장님과 함께 솔라나 생태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네네. 돌아보는 상황이 이 자리니까요. 네. 지금 솔라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좀 어떻게 떨어졌을 되나요? 것 네,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네. 지금 사실 비단 솔라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네. 시장 자체가 이제 11월 FTX 사태 이후로 급락한 네, 상태인데요. 아유, 네. 솔라나만 그림이 보면은- 하나 나오는데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그림이네요. 네네. 네. 저 당시가 이제 11월 한 15일 정도에 이제 36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태 직후에는 이제 최저가가 10달러. 네. 아, 그리고 지금 네. 오늘 기준으로는 약 음. 12달러 수준으로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네,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한 66% 정도 하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네. 다른 코인들도 저런가요? 사실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어 1 코인이다 보니까 네. 다른 이제 레이어 1 코인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폴카닷하고 네. 이제 아발란체라는 토큰을 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사실 6.9달러에서 현재 4.6달러, 그리고 아발란체는 19달러에서 12달러. 하락률로 보면은 각각 한 30% 중반, 네. 마이너스 35%. 사실 이것도 작은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솔라나가 이제 비해서는 2배 정도 이제 네. 하락분을 본다고 하면은 네. 사실 솔라나가 가장 FTX 사태로 피해를 본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카닷이랑 아발란체는 사실 솔라나보다는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코인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어쨌든 2배 더 떨어지긴 한 건데 체감상으로는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를 실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솔라나 가격 살펴봤는데 가격 이외에도 뭐 디파이나 NFT처럼 다른 지표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은 솔라나 생태계 솔라나 생태계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두 가지 항목이 이제 디파이와 NFT인데 네. 먼저 디파이 지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L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탈 밸류 락드의 약자로 디파이 안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 총 규모의 네. 총 합계 금액을 네. 말하는데요. 네. 다시 말해 디파이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이제 들어 있는지 이걸 어. 측정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화면 네네. 보니까. 네. 저게 굉장히 완만해 보이지만 네. 이게 왼쪽에 꾸준히. Y축이 워낙 예. 큰 값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네.
TBL이 이제 디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묶여 있는 돈의 음. 총량을 자금의 합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원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TBL은 한국에서 돌고 있는 원화의 총량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 음. 은행하고도 비교한다면은 뭐 네. 은행에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좀 보유하는 돈을 좀 총 합계를 더해 봤을 때 사실 그게 디파이의 TVL과 네.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회계 개념으로 보면 네네. 그 자산과 부채를 합친 자본의 개념이랑 비슷하네요. 네, 왜냐하면 은행이 비록 좀 빚이 많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은행 안에서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이 많으면 그 은행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양 자체가 많이 줄어버리면 그 은행은 뭔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은행.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잘 안 쓰는 은행이라는 의미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TBL 이 이게 줄었다는 솔라나 것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사실 프로젝트 규모와 이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TVL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TVL이 높을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이제 FTX 사태로 안 그래도 이제 줄고 있었던 TVL 자체가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솔라나의 이제 위기가 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TVL만 놓고 또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서 하락분이 지금 솔라나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일단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이제 TVL 자체가 100억 달러를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네. 디파이의 이제 원년이라고 불리는 네. 그때는 사실은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TVL이 많이 좀 상승했을 때였는데 네. FTX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22년 11월 경우에는 음. 그래도 많이 쪼그라들어서 10억 달러 음. 수준을 좀 유지를 했는데 네.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2억 5천만 달러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그러면 것 이제 같습니다. 최전성기에 비해서는 한 97.5% 정도 감소한 네, 그런 맞습니다. 수준이네요. 네. 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네. 게 왜냐하면 이제 솔라나도 상당히 처참하지만 요즘에 디파이 코인들이 다 같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또 많이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TVL 하락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앞서 말씀드린 아발란체를 예로 이제 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13억 달러 수준의 이제 TVL이었는데 현재는 8억 달러. 네. 요게 이제 하락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은 한 상태입니다. 사실 다른 체인의 TVL도 거의 평균적으로 이 정도, 네.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역시 솔라나는 또 이제 그 솔라나에 2배 이상. 비하니까. 아, 네. 가격도 보면은- 2배 떨어지고 네. 더 떨어지고 TVL도 2배 더 감소한. 네, 맞습니다. 네. 2배 이상 기본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솔라나가 한때 이게 약간 디파이의 저주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네. 이더리움이 제일 파이가 크고 디파이에서 2위를 차지하던 테라가 사실 이제 올해 5월에 네. 테라 사태로 무너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끌어내려졌고 그 이후에 이제 솔라나가 또 규모가 있는 디파이였는데 네. 솔라나가 또 이렇게 몰락을 한 셈이니까 사실 네. 디파이 2인자들이 다 좀 몰락을 하는 약간 네, 그런 맞습니다. 아성을 넘지 못하고 예, 좀 몰락을 하는 공식 같은 게 생겨버렸네요. 그러면 이 솔라나는 디파이에도 잘 나왔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NFT에서도 상당히 좀 그렇죠. 존재감이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솔라나 NFT도 상황이 좋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 이제 NFT 시장의 이제 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하반기로 이제 가면 갈수록 NFT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된 지 이제 2년 차인데 사실 워낙 크립토 윈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생존이나 혹은 이제 버티기에 돌입하던 때였는데 네. 하나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솔라나 NFT의 이제 급성장으로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시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로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네. 매직 에덴이라고 불리는 솔라나 기반의 이제 거래소를 통해 큰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갓 그리고 유츠, ABC 웨이드 등의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민팅을 시작을 하면서 네. 유명세와 성장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나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솔라나 NFT가 좀 성장률이 높았고. 네네. 네. 그럼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NFT 시장에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또 주도를 했었는데 네. 분명한 지각 변동을 가져오긴 했지만 현재는 사실 좀 암울한 상태고요. 이건 사실 비단 솔라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쵸. 네. 좀 네. 암울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NFT 시장에서는 아직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조금 순위는 견조하지만 판매량이나 이제 NFT 전송이 일어났던 트랜잭션 이제 건수를 보면은 네. 아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성격상 보면 토큰 같은 경우는 바로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네.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이 많고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네, 사주는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거꾸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체결되지 않아서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판매량이 지금 어떻게 감소됐나요? 사실 솔라나 NFT 11월 전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D 달러로 네. 뭐 7천만 달러 네. 수준이었고요. 12월은 현재 한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사실 급감 뭐 급감이라고 해봐야 한 아까 이제 뭐 한 80% 네. 대비해서는 25% 정도로 좀 그래도 선방한 상태인데 네. 트랜잭션 건수도 77만 건에서 47만 건 수준으로 한 27% 정도는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솔라나 말고 솔라나보다 이제 못하던 팀들이랑 좀 비교할 만한 게 좀 딱 마땅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네. 이더리움도 약간 이 정도로 줄어든 건가요? 네, 사실 이더리움도 11월에 한 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12월에는 현재 한 20% 정도 감소한 수치였고요. 네. 트랜잭션도 이제 100만 건에서 73만 건 정도로 약 27%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보면은 이더리움하고 이제 솔라나가 비슷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네네. 사실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만 네. 그냥 이제 심증이 든단 말이죠. 네네. 이게 코인도 그러는데 NFT라고 솔라나가 버티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어떤 지표를 좀 참고하면 좀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 트랜잭션 건수나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 맞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중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유니크 바이어라는 네. 지표인데요. 이 유니크 바이어라는 지표는 이제 중복 구매 네. 등을 제외한 고유의 구매자 숫자를 뜻합니다. 중복 구매를 제외한 고유 구매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일단은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자전 거래나 네. 한 사람이 이제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거나 누군가 구매를 할 때 네. 그냥 뭐 한 개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10개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바스켓 단위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니크 바이어라는 이제 지표는 지갑 하나. 그래서 이제 좀 중복 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고유의 구매자. 그러니까 유니크한 일종의 구매를 뜻합니다. 업자들이 네. 박스 떼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 같은 유니크 판매자, 유니크 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업자들이 아니라 실제 사는 사람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통계적인 좀 뭐 약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대한 유니크 바이어 고유의 이제 구매자를 좀 걸러냈다라고 정리할 수 유니크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어로 보게 되면 지표가 좀 달라지나요? 네, 솔라나는 11월 이제 유니크 바이어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12월은 약 3만 명 정도로 이제 쪼그라들었죠. 네. 물론 12월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네.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폴리곤을 네.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에서 12만 명 그리고 폴리곤은 2만 명에서 이제 4만 명 정도로 오히려 늘었네요.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보니까 판매량이나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다른 체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감소를 네네. 했는데 구매자 같은 경우는 좀 두드러지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솔라나에는 이제 업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실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70% 정도 네. 급감한 상태고 사실 네네. 실구매는 이더리움에서도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솔라나의 절반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라나의 활동 지표, 뭐 개발자 숫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개발자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가 중심이 돼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제 토큰을 개발해서 그 플랫폼을 이제 또 이제 뭐 셀링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좋은 플랫폼과 좋은 프로덕이 나오면 새로운 유저가 유입돼서 그 유동성 자체가 돌면서 생태계가 또 부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이걸 숫자로 좀 표현을 하면은 21년에 이제 불과 한 2,0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개발자 숫자가 22년 11월 경에는 한 2만 명 정도 네. 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1년 만에 거의 한 760% 정도 그러네요. 성장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솔라나가 이제 레이어 1에서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좀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솔라나가 여는 이제 개발자 중심의 행사, 뭐 해커톤이나 해커하우스 네. 이런 것들이 성황리에 이제 마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네. 터미널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월 활성 개발자 수를 이제 적은 데이터로 2월 이후 이제 지난 2월 이후 이제 다 모든 이제 개발자 지표가 감소를 했지만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왼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죠. 네, 그러네요. 약 1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를 음. 기록했다고 이제 토큰 터미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보니까 이더리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활성 개발자 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활성 개발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프로젝트의 GitHub이라는 네.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 GitHub 리포지토리에 한 개 이상 커밋을 한 개별 이제 개발자 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GitHub에 접속을 해서 커밋도 눌러야 되다 보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경향성은 사실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에런 블록체인 중에서는 사실 이더리움 다음으로 블록체인 개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게 솔라나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스모스, 뭐 음. 카르다노, 폴카닷에게도 좀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카닷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폴카닷에도 밀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솔라나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좀 가망이 없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다른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쨌든 팀장님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객관적인 지표들만 쭉 훑어봤는데도 상당히 좀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동안에는 여기다 개발 자금이니 뭐 돈이니 뭐 인맥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어줬던 든든한 후원자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그런 걸출한 인플루언서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자체는 좀 암울하긴 하지만 네. 원래 그리고 있었던 청사진은 사실 되게 매우 희망차긴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네. 사실 개발자 이제 월 활성 개발자 수를 이제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메사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솔라나 개발자들의 72% 정도가 네. FTX 사태에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이제 올해 한 8번 정도 네. 멈춘 사고가 있었지만 이런 탓에 이제 기술이나 사용성 개선에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네. 내년에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네.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를 네네. 탑재한.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이제 뭐 iOS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네. 뭐 솔라나 기반의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되게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데 네. 사가라는 이름의 이제 솔라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3 이제 블록체인을 탑재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웹3 환경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내년 정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업계에서는 이제 지갑, 솔라나 전용 지갑이 탑재가 될 것이고 솔라나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D앱들이 앱의 형태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관측들이 있었죠. 네네. 사실 재밌는 게 솔라나만 핸드폰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폴리곤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자체는 솔라나의 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이었는데 사실 지금 나오게 되면 폴리곤 폰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핸드폰은 그거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팀장님 보시기에도 음. 이 휴대폰을 따로 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FTX 사태 이전에 좀 발표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게 진행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향후 정말 잘 계획된 것들이 지켜지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 솔라나가 웹3 시장에 아까 또 진출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시죠. 부연 네. 설명.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이제 블록체인 노드
네. 개발관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또 맺었고요. 아, 네. 구글과 파트너십을. 맞습니다. 네. 보통 GC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향후에는 이제 이 솔라나 노드에 이제 GCP를 통해서 간편하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었고 뭐 요것도 이제 FTX 사태 사실 이전에 그렇죠. 발표했던 아. 내용이고 네네. 이게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향후 진행이 파트너십을 된다면 좀 어떤 내용이 나올 예정이었나요? 사실 솔라나 노드를 이제 참여를 하는데 사실 네. 기존에 이제 고성능 블록체인을 지향하다 보니까 네. 사실 노드의 기준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 사양이 되게 좋아야 노드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GCP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컴퓨터 사양을 최고급으로 맞추지 않아도 GCP를 통해서 노드로 참여해서 이 생태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이런 정도의 의미도 있었었던 건데요. 네. 그 이제 업비트나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그 스테이킹 같은 거 할 때 스테이킹 맡아준단 말이에요. 맞아.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대행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드를 굴리는 것도 사실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토큰을 또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 뭐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네. 곳들이 그냥 컴퓨터만 빌려주고 있어요. 음. 근데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지금 업비트가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더 서비스화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네. 지금도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터 세팅을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네. 노드를 굴릴 수는 네,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쉽게 노드를 굴릴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완제품 같은 거를 팔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거를 사실은 구글이 하려고 했는데 음. FTX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네. 상당히 지금 좀 구글 입장에서는 네, 난처하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뭐 스테이킹 대행 뭐 이런 서비스들도 사실 워낙 유망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FTX 사태 이전에 좀 발표된 내용들이라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좀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정리할 수 있을 것 구글에서는 좀 센 척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솔라나랑 같이 간다. 네.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같습니다. 네네. 구글 지금 클라우드 중에서는 네. 유일하게 구글이 거의 긍정적이거든요. 네. 이 코인 채굴을 다른 클라우드는 다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금지하는 곳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구글이 긍정적이고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보기엔 다른 파트너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네. 경우에도 솔라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솔라나에 대한 조금 암울한 얘기도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솔라나가 또 이더리움 경쟁자로 떠올랐었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더리움의 완패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또 사실 있을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좀 이런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의 이제 아버지 네네. 조상격인 이제 사실 코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 아성을 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긴 그렇겠죠.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완패라기보다는 지금은 젖잘싸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짤사로 네. 표현해 주시니까 이해가 저는 좀 되네요. 응원을 네. 좀 하고 싶어서. 그 뭐 오늘 제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솔라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를 쭉 해오셨으니까 그냥 이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네네. 솔라나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뭐 저도 지금 현재는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 투자 권유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요. 네. 결론적으로 투자를 고민 중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된다. 지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들어가면 것 같아요. 좀 위험하다. 그렇죠. 사실 네. 지금 뭐 솔라나 이제 뭐 개인 코인의 이제 악재도 포함이지만 네.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음. 들어가는 게 좋은 선택인가라는 거에서는 사실 좀 상승장이 의문이 있죠. 온다고 해도 사실 상승 순번이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참 상당히 뼈 아프시겠지만 또 새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솔라나 그 가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네. 또 이 외부적인 요인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시간을 좀 두고 판단을 하시라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네, 뭐 가격은 지금 네. 사실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라나의 펀더멘털은 그래도 많이 뭐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뭐 NFT 시장에서도 이제 아까 뭐 유니크 바이어 숫자가 좀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었고 사실 개발자들도 많이 이탈한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솔라나의 이제 72%나 되는 이제 진성 네이티브 이제 개발자 분들께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FTX 사태를 이제 계기로 좀 VC 체인이라고 불렸던 좀 낙인을 떼고 다시 한번 좀 비상할 수 있는 좀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꿔서 다시 좀 상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네.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너무 솔라나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약간 좀 이제 균형을 잡자면 네. 사실 솔라나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가 2달러에서 3달러, 4달러 사이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디파이 서머가 터지고 솔라나에서 디파이 수혜를 입으면서 사실은 막 200달러 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미 맞습니다. 디파이 경험했고 NFT 다 깔려 있는 상황에서 높은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 지금 사서 수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솔라나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